하지만 바람에 버금가는 내 유책이 없다면 이혼 소송 기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운 유책 배우자가 왜 이혼 소송을 해올까에 대해 제 소신과 오늘은 또 특별히 지난 제 소송 16건을 모두 승소로 이끌어주신 변호사님께 직접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 지난 소송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상간자 소송으로 무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혼 소송 또한 1심은 기각시켰고요. 그럼에도 항소해와서 최종 항소심에서 조정이혼했습니다. 이런 본 소송들 때문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소송을 참 많이 했고요. 현재 제 전자소송에는 18개의 사건 번호가 떠 있습니다. 이 중 셀프로 진행한 강제집행 2건 빼고 16건을 오늘 답변 드릴 변호사님과 진행했고요.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 주신 내용도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 소송을 완벽히 승리해 주신 변호사님에게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전화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제 소송에 대해서는 민간인 마스터급이 되었고 척하면 착하는 저들의 심리도 대충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치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에서 안 해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정말 해볼 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못 해본 게 이혼 소송에서 아마도 부부 상담만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웬만해선 다 알겠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바람핀 유책 배우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질 거 뻔한데 이혼 소송을 해오는 거냐 였습니다. 외도에 대해서 일자 무식이던 시절 어디서 주워 들은 풍월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한다가 정답인 줄 알았지만 실제 내 배우자가 바람피고 나서는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를 알았습니다. 정확한 답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도 이기기 힘들 뿐 이혼 소송하는 것은 자유이다가 정답인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니들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에 개 잡것으로 태어났으니 니들 권리대로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것까지 말릴 수 없다까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길 확률이 없는 게임을 도대체 왜 그것도 이혼 소송 비용이 비싼데 그 큰 돈 들여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3년간 연구했어도 모르겠더라였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고자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송이 다 끝났어도 제 블로그를 통해서 소송 관련 글을 참 많이 썼고 제 지식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변호사님께 질문을 또 하고 잘 알려주시는 편입니다. 심지어 이왕 글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고 열과 성을 다해 알려주시는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럼 일반인인 제 답변 말고 현직 변호사로 재직 중이신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한다가 일반인들이 아는 잘못된 상식인데 이게 외도를 당해보니 틀린 논리인 줄은 알겠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만 하더라도 심사숙고에 심사숙고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우리도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상의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에 서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데 유책 배우자는 바람을 폈음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어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걸 3년 동안 생각했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해답을 주세요. 이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럼
현명하신 변호사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람 피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해올 때 비록 내가 바람을 폈지만 그동안 내가 당한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내가 바람을 피웠어도 혼인 기간 내내 나는 학대를 당했고 소외당했으며 내 바람의 상쇄를 넘어 본인 배우자의 유책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경우 변호사님께서는 풀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그 정도 사유 가지고는 승소하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 피웠다고 해서 유책성의 비율을 보았을 때 바람핀 배우자가 100, 멀쩡한 배우자가 0의 비율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아무리 본인의 유책성이 없다고 하여도 100대 0의 비율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드문 경우 100대 0의 비율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절대로 유책 배우자가 승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로 실제로는 본인 유책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외도를 능가하는 유책이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정서적인 학대와 폭행, 폭언이었습니다. 이걸 민간인인 제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간이기에 아무리 바람 피운 배우자라도 모든 과실만은 있는 것은 아니고 나 또한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람에 버금가는 내 유책이 없다면 이혼소송 기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둘러보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억울하지만 내가 한마디 한 것으로 바람핀 유책 배우자도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만큼은 이런 배우자와 나와의 풀 스토리를 들어보고 해답을 찾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는 거 이미 알고 소송하기도 한다. 질 거 뻔하지만 그래도 슬그머니 조정 이혼 신청을 통해 이혼을 유도하고 상대방도 이혼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 배우자가 만족할 만한 이혼 조건을 달겠죠. 사실 이혼하려면 이게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기각시키고 싶으시다면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단 저질러보고 만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그래 나도 반소하자라고 나와서 이혼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각이 아닌 반소를 바라고 하는 이혼 소송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판사의 이혼 권유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건 개 같은 경우인데 내가 아무리 유책이 0이라 하더라도 만약 황혼에 바람피고 애도 없고 이런 경우라면 제3자인 판사가 생각할 때 이쯤 됐으면 이혼하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화해 공고를 할 수도 있답니다. 아무리 봐도 바람도 펴 딴집 살림에 책임질 애도 없어 이쯤 됐으면 그냥 재산 분할해서 이혼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대놓고는 못해도 화해 공고라는 그럴싸한 법적인 메시지로 귀뜸을 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조정과 가사조사 중 조정관과 가사조사관이 이혼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정말로 내 유책 사유가 0이라면 절대로 이혼 안 됩니다. 왜?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유책주의를 택한 우리나라는 법률로서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혼을 하는 게 맞아 보여도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시킬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법률상 이혼을 시키는데 그럴 게 전혀 없으므로 이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바람핀 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유책 배우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회유와 설득의 과정에서 폭력을 썼습니다. 또 심하게 폭력을 썼고 심지어 칼 같은 걸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혼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판사 입장에서 이거 내가 기각시켰다가 진짜로 살인나면 어떻게 하지? 너네들 이혼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배우자는 집으로 돌아오라 일편단심했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는 나는 죽어도 못 돌아가 하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이거 기각시켰다가 진짜로 자살하면 어떻게 하지? 니네들 이혼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두 이해하셨나요? 상식적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택했다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파탄을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유책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 기각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기 전까지 유책 배우자를 너무 우습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큰돈 들여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걸어온다고 오만방자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보니 유책 배우자들 나름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이혼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맞서려면 솔직한 나를 뒤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소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를 들어 제가 깨우친 것은 내가 바람을 안 피웠다고 내 유책성이 제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내 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난 바람 안 피웠으니 떳떳해 라는 마음보다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소통하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생각과 저의 16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끌어주신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소송 참 어렵습니다. 저는 상간소송은 100번 해도 이혼 소송은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든 소송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모쪼록 앞으로는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